1년이 다 돼가는 비상계엄 선포에서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나마 여러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수행실장 입에서 정말 오랜만에 이 사람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용산 대통령실의 2인자였어야 할 바로 정진석 비서실장입니다. 당시 집무실에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 정진석 비서실장 등이 있었고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출입을 했던 걸로 보이는데 당시에 집무실에서 보고 들으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저번 재판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때 비서실장님이 오셔가지고 이런 하시다가 그 김용현 장관이 이렇게 굉장히 언성을 높이시면서 뭐 역사에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 하면서 언성을 높이셨던 기억은. 그때 당시에 김용현 장관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 반응까지는 제가 기억 안 나. 이도학 의원님, 네. 대통령실 수행실장의 증언입니다. 계엄 당일, 그러니까 계엄 선포문 계엄 직전에 정진석 비서실장, 김용현 전 장관이 언성을 높이면서 역사에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했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아마 정진석 비서실장도 몰랐다라고 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언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저걸 알았었다라고 한다면 말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대목은 이 신원식 전 장관도 이 계엄을 몰랐다. 이게 실제로 인식을 했던 적이 있었죠. 왜냐하면 강우필 지작사령관이 그런 이야기들을 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거를 계엄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엿들은 얘기를 당시 신원식 국방장관에게 얘기를 했더니 이것들이 아직도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해서 실제로 그런 이 항의를 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국방장관이 바뀌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그 과정 자체를 정진석 비서실장은 몰랐던 게 아닌가 싶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만약에 비서실장과 공유를 했었다라고 한다면 본인의 계획이 다 틀어질 것을 염려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것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비서실 내부에서 정진석 비서실장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복사를 했다거나 여러 가지 일들에 연루가 되어 있을 텐데 그 지점에 대해서 지금 수사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현정 의원님, 이제 궁극적으로 이게 본질이겠지만 대통령실의 2인자는 당연히 비서실장이어야 되고 그런데 정진석 비서실장도 이 계엄 당일에서야 이 얘기를 계엄 선포를 알았고 심지어 전직 국방부 장관 출신인 신원식 안보실장도 몰랐다. 그러면서 역사에 어떻게 책임을 질 거냐고 말했다. 어떻게 파악하세요? 저도 그래서 최근에 이런 분들 좀 만나 뵀습니다. 만나 뵈서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당시에 정진석 실장이나 신원식 이 안보실장 같은 경우는 이 12월 3일 날 밖에서 사실 뭐 다른 기자들이나 등등하고 회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들어오라는 이야기를 듣고 들어가서 이제 이걸 당한 겁니다. 이미 가니까 이미 상황 자체가 국무회의가 벌써 끝난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진석 실장은 본인이 이 김용현 전 장관한테 굉장히 화를 내고 그리고 이게 좀 뭘 막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도 했는데 이미 그때 당시에는 이제 대통령이 발표하러 가버렸던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었을 이유가 나중에 이제 정진석 실장하고 대통령이 이제 비상계엄 끝나고 난 다음에 왜 이러셨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거 비서실 쪽에 이야기를 하면 당신들도 다 피해보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이야기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비상계엄은 대부분 관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실 비서실 이쪽 용산 대통령실에 제대로 출근을 잘 안 했어요. 그러면서 관저에서 거기 또 관저에 가면 관저 바로 밑에 국방부 장관 또 관저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주로 계획들을 하고 관저로 군인들을 불러서 거기서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비서실에서 전혀 체크를 못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안가에서 이제 주로 이 군인들을 만나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사실 비서실에서는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전혀 체크를 못한 상황에서 저런 부분이 이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용현 장관 중심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신원식 장관도 사실은 그때 본인이 강호필 합참 차장한테 그 이야기를 듣고 김용현 장관에게 무슨 소리냐 이거 그렇게 화를 내고 했는데 설마 그렇게 할 거라고는 도저히 본인도 생각을 못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전반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국은 본인의 출근을 잘 안 하고 관저에 있으면서 예. 김용현 또 본인의 또 군인들 등등과 함께 이 일을 계획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역사에 어떻게 책임질 거냐라는 증언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2위였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죠. 첫 번째 댓글입니다. 주문은 1초, 탈퇴는 6단계 산을 넘어야. 지금 뭐 탈퇴 쿠팡. 근데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주문은 저렇게 손쉬운데. 전 국민 군노로 뒷목 잡는데 아직도 입국 비행기 안 타냐. 아마 김범석 의장 말씀하시는 듯하고요. 치킨은 치킨집에서 먹어야지 왜 커피 전문점에서 먹냐라고 비판하셨어요. 제복 코스프레는 세계적으로 금지시켜야 된다. 중국 SNS 말씀하신 것 같고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정치인 본인들부터 깨끗해야지. 예,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